자, 여기 132페이지. 저번 시간에 산의 이온화까지 봤고, 오늘은 산의 쓰기 4번. 자, 여기 줄을 하나 꺼줘야 돼. 산의 쓰기의 그 설명 중에 이온화하는 정도, 여기다가 줄 꺼주면 돼. 이온화하는 정도. 다시 이온이 얼마나 잘 되느냐. 그래서 수용액선에서 이온이 잘 되면 강한 산, 이온이 잘 안 되면 약한 산이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강산이라고 부르는 염산, 질산, 황산 요 세 가지가 강산인데, 이게 실제로는 이온이 잘 돼서 강산인 거지, 이게 뭔가 크게 피해를 주고 이래서 강산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 자,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HF, 요거를 우리가 플로린화 수소산이라고 부르거든. 얘는 약산이야. 여기 지금 여기는 소개는 안 돼 있거든. 약산인데 얘는 어디에 쓰이는 물질이냐면 이 반도체 만드는 데 쓰는 거거든. 요거 얘는 유리를 녹여. 유리를 녹이다 보니까 유리만 녹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피부나 뼈까지도 녹여요. 근데 약산이야. 기준이 뭐기 때문에 이온화하는 정도로 기준을 나눠놓기 때문에 엄청 강하고 뭐 이게 나한테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주고 한다고 해가지고 강산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일단 요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사실은 이게 잘 처음부터 봐도 바로 이렇게 받아들여지진 않거든. 이게 그동안 이제 계속 약간 세뇌당하듯이 이런 산들이, 강산들이 나한테 엄청 피해를 주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 생각보다 이게 빨리 안 바뀌더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여러 가지 산 하면서 염산, 황산, 질산 세 가지에 대한 설명이 이제 간단하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염산,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염산은 거기 첫 번째 줄에 나오지, 염화수소 기체를 물에다 녹인 거야. 그러니까는 염산은 뭐냐면 혼합물이야. 이거 어디서 이렇게 이 내용을 물어볼 때가 있냐면은 과거 면접에서 이런 걸 물어봐. 또는 과거 3차, 1차, 2차, 3차가 있는데 3차에서 물어볼 때가 있어. 그래서 염산이, 자, 우리가 그 앞단원에서 뭘 했었냐면은 질량 보존 법칙, 일정 성분비 법칙, 기체 반응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을 했거든. 그래서 염산이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느냐 이런 걸 묻는 문제들이 있다고. 그러면 염산이니까 HCl 적혀가 있거든. 그래서 이거 일정 성분비 법칙은 화합물에 적용되는 거니까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바로 풀려. 염산 다시 염화수소를 물에 녹인 거야. 요거는 학교 내신에서도 나와. 그래서 요거는 지금은 일단 HCl 하면은 염산이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나중에 필요하게 되면 염산은 염화수소 기체를 물에 녹인 것이다 해가지고 기억하고 있으면 돼. 자, 그리고 거기 화학 방식이 하나 들어가 있어. 요것도 줄을 같이 꺼줘야 돼. 나중에 또 나온다 이거. 그래서 염화수소는 암모니아랑 반응을 하면 염화암모늄이라고 부르는 흰색 고체 물질을 만들어. 그래서 암모니아를 검출할 때 염화수소 기체를 쓰고, 염화수소를 또 검출할 때 암모니아 기체를 쓰는. 또 빠이빠이 좀 줄 거라. 눈에 터져가지고 그냥 어디 하는지 알고 있는 거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말을 못 알아듣는 건 거지, 아니면 할 생각이 없는 거지 진짜. 왜 저런지. 피곤하다니까. 내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 진짜 피곤하다니까. 자, 그 다음에
황산 나올 거야. 황산은 자 지금 거기 진한 황산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묽은 황산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는 진한 황산에 대해서만 설명이 나와 있어. 나중에 묽은 황산도 나올 텐데 이 진한 황산은 끈적끈적한 액체 형태로 되어 있거든. 얘가 우리가 이게 산이다 연기다를 판단할 때는 지시약을 쓰기도 하지만 가장 정확한 거는 pH 측정기라고 부르는 기계를 쓰거든. 이 기계를 진한 황산에 담그면 아무런 수치도 표현이 안 돼.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진한 황산은 산성도를 나타내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해. 진한 황산이 어느 정도 농도냐면 98% 농도로 나와. 그러다 보니까 98% 농도다 보니까 이온이 안 돼. 농도가 높으니까 이온이 안 되면 수소이온이 안 나오거든. 수소이온이 안 나오니까 pH 측정기라고 부르는 기계에 찍히질 않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묽은 황산 해가지고 물에다가 녹이기 시작하면 그때는 얘는 이온이 굉장히 잘 된 녀석이라서 그때부터는 강한 산으로 찍히게 돼. 그리고 황산은 거기도 나오지. 우리가 탈수제, 건조제, 즉 물과 굉장히 친해. 물을 잘 흡수를 하거든 얘가. 그래서 거기 설탕 있지, 설탕. 설탕에다가 황산을, 진한 황산을 부으면 황산이 물을 뺏어가 버리니까 탄소만 주로 남아서 시커멓게 변해. 여기 지금 이게 복사가 돼서 시커먼 게 아니라 이게 진짜로 시커먼 숯 같은 게 만들어져. 그 다음에 질산은 자극적인 냄새가 난다라는 게 나오고 염산도 보면 자극적인 냄새가 난다라고 나오지. 자 그러면 자극적인 냄새가 무슨 뜻이야? 자극적인 냄새가 무슨 뜻이지? 한번 때려 맞춰봐봐. 자극적인 냄새라. 시큼한 냄새? 시큼한 냄새였으면 사실 신냄새라고 표현했을 텐데.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자극적인 냄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 왜 하필이면 자극적인 냄새라고 할까? 무슨 냄새길래? 그래. 한 번 맡으면 계속 맡고 싶어. 어? 한 번 맡으면 계속 맡아보고 싶어. 완전히 반대로 얘기해. 자극적인 냄새. 얘기를 해보라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응? 질문 하나 대답해야지. 완전히 반대로 얘기를 해도 상관은 없긴 해. 자, 자극적인 냄새라. 복합적인 냄새? 어? 복합적인 냄새. 뭐 여러 가지 냄새가 난다는 뜻이야. 그런 건 아니야. 복합적이다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산성이니까 신맛이 나니까 시큼한 냄새 나니까 그런 것도 아니야. 자극적인 냄새라. 맡고 싶지 않은 냄새. 자, 맡고 싶지 않은 냄새. 그런 거랑은 좀 달라. 말 그대로야. 자극적인 냄새라는 건 말 그대로 무슨 냄새가 있는 게 아니고 자극적인 냄새라는 건 내 호흡 기관을 자극한다는 뜻이다. 그러면 내 호흡 기관을 자극하는 냄새. 그럼 그게 무슨 냄새지? 이거는 어떤 냄새를 무슨 냄새다라는 표현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기체를 호흡을 통해서 들이마시잖아. 그러면 갑작스럽게 숨이 턱 하고 막히면서 기침을 계속하게 되는 그런 걸 자극적인 냄새라고 불러.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극적인 냄새란 뭐다? 내 호흡기관을 자극해서 숨쉬기 힘들게 만드는 그런 냄새가 난다라는 거야. 그래서 뭐 어떤 특정한 내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냄새가 아니는 거지. 그래서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자극적인 냄새가 난다.
무슨 냄새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내가 냄새를 맡으려고 하면 갑작스럽게 숨이 턱 막히면서 기침을 심하게 하게 되거든. 그래서 이제 염산하고 질산이 왜 그러냐면 내부에서 염산은 염화수소 기체가 나오고 질산은 질산 기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산화질소 같은 이런 기체가 나와. 얘는 거기도 나와 있는데 빛에 의해 분해되는 성질이 있다고 돼 있지. 빛에 의해서만 분해되는 게 아니라 얘는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가만히 놔둬도 지가 알아서 분해가 돼. 얘는 주변에서 충격을 받아도 분해가 돼. 얘는 굉장히 불안정한 산이야. 그래서 갈색병에 넣어서 보관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갈색병에 넣어서 보관은 요즘 안 한다. 요즘은 아예 불투명한 플라스틱 용기에 나와. 그래서 뭐 갈색병에 넣어서 보관한다 이거는 옛날에 나오던 그런 내용들이야. 요 내용 자체가 좀 옛날 거다 보니까 옛날에 너가 이제 태어날 때쯤 너 몇 년생이지? 13년생이야. 그러면은 이게 그 개정된 게 2015년에 한번 개정이 됐었거든. 그 내용 전의 내용이야. 그러다 보니까 너가 이제 그 태어날 그 시기쯤에 배우던 내용이거든. 그래서 이게 그 좀 옛날 내용들이 많아. 지금은 뭐 많이 변해가지고 이 갈색병에 보관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면 좀 옛날 내용들이야. 요즘은 그렇게 갈색병에 보관 안 하거든. 하여튼 뭐 이런 특징들이 좀 있다라는 건데 내가 그러면은 이런 강산 뭐 접할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내가 왜 이런 걸 배워야 돼? 라고 생각하는 데들이 있어. 분명히 그런 걸 생각을 하거든. 나도 예전에 생각했던 것 같아. 내가 뭐 미국 가서 살 것도 아닌데 영어는 뭐 하려고 배워야 되고 내가 뭐 2차 방정식, 1차 방정식을 살면서 쓸 일이 없는데 내가 왜 써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나도 생각을 예전에 많이 했었거든. 그런데 이런 산성물질과 관련된 내용은 사실은 중학생들이 다 쓸 일이 없거든. 그런데 이런 물질들은 사실 누가 앞으로 쓰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이걸 쓴다라는 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 첫 번째는 뭐냐면 연구원이야.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연구원들은 이런 여러 가지 화학물질을 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은 쓰겠지. 거기다가 그것만 쓰겠어. 이 연구원들은 그거 이외에도 다양한 물질들을 쓸 거잖아. 그런데 누가 쓸지는 몰라. 안 그런가? 너 중에 누군가가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도 안 쓸 수도 있다. 근데 누가 쓸지는 몰라. 그러면 수학은 배워서 어디다 써? 라고 생각하잖아. 그러면 마찬가지야. 수학도 모두 쓰는 게 아니야. 근데 수학을 써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그런 수학을 써야 되는 사람들은 당연히 학교에 만약에 너 저기 한 학년에 몇 명이야? 300명이면 300명 중에 한두 명 쓸까 말까 할 수도 있다. 근데 그 애들이 나중에 돼서 쓴다라는 건 이 수학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어디에 쓰이는 학문이냐면은 뭔가를 내가 어떤 현상이나 뭔가를 증명을 하잖아. 그러면은 그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학적인 내용들이 들어가야만 돼.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내가 말로만 이렇게 해가지고 뭘 증명했다 이런 걸로는 인정을 못 받거든. 그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는 뭐라느냐, 그걸 수치적으로 분석해가지고 뭔가를 비교를 해내야 돼. 그럴 때 수학이라는 게 쓰일 수밖에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이론적인 기초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너가 지금 주변에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것들을 흔하게 다니고 있잖아. 근데 이 자동차들은 전기차도 있고 그 다음에 내연기관이라고 해가지고 휘발유나 경유를 이용해서 가는 차들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차들이 다닐 때 이 자동차가 다니기 위해서는 자동차가 기름을 많이 처먹으면서 돌아다니면 곤란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되도록이면 기름을 좀 적게 먹으면서 돌아다니고,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배터리를 좀 적게 쓰면서 다닐 수 있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은 자동차가 잘 보면 있잖아. 차가 승용차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앞쪽은 약간 툭 튀어나와 있는 형태고 그 사람이 타고 있는 부분만 어때? 위쪽으로 블록 올라와서 유리창이 달려 있잖아.
그리고 차들이 전부 다 그냥 사각형으로 만들어진 차들은 없어. 어떻게 돼 있지? 약간 유선형으로 만들어져 있단 말이야. 그럼 그런 것들을 뭐 하려고 그렇게 만들었냐는 거야. 뭐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을까? 이건 상식인데 차들이 보면은 앞쪽이 약간 유선형으로 있잖아. 곡선 형태로 다 만들어져 있어. 일부 트럭들은 어쩔 수 없이 있잖아. 앞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밋밋하게 돼 있긴 한데 그냥 승용차들은 앞에 곡선 형태로 다 만들어져 있다. 직선으로 돼 있는 차는 없어. 그럼 왜 그렇게 곡선으로 싹 다 만들어 놨을까? 공기저. 공기 저항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데 그 공기 저항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도 있잖아. 내가 얘가 얼마나 공기 저항이 생기는지 또는 얘는 얼마나 그게 줄어드는지를 뭘로 비교해야 돼? 수치적으로 비교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수학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야. 당연한 거잖아. 수치적으로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너희 중에는 누군가는 이런 기계, 역학, 전기 또는 화학, 생명과학 이쪽으로 있잖아. 누군가는 할 거거든. 그러니까 하는 거야. 누군가는 할 거니까. 그렇다고 다 하는 건 아니야. 그러면 난 어차피 그런 쪽으로 할 생각이 없으니까 난 안 해도 되나? 그런 게 아니야. 학교에는 어떤 애들이 있지? 공부를 할 생각이 없거나 하고 싶어도 안 되는 애들이 분명히 있다고. 많아 그것도 또. 그런 애들 중에는 나중에는 뭐 해야 돼? 뭐 대기업 취직 그런 애들은 불가능하겠지. 그러면은 뭐 중소기업이라도 들어가면 이런 뭔가 제조, 즉 뭔가를 만드는 공장들은 이런 산성 물질을 대량으로 써. 어마어마하게 쓰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는 이런 물질들을 또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이 내가 지금 당장 필요 없어. 그러니까는 나는 이런 것들 몰라도 굳이 상관없지 않나? 그런데 앞으로 너가 뭘 하게 될지 몰라. 안 그래? 누구 앞으로 뭐 하게 될지 누가 아는 데 있나? 모른다.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학교에서 여러 가지 수업들이 진행이 되고 이런 것들은 너가 뭘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가 돼? 너가 앞으로 뭘 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목들을 만들어서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을 수업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는 필요해지는 애들이 생길 거고 일부는 그보다 더 상위 학문이 또 필요해지는 애들이 있을 거고 상당수는 필요 없겠지. 그러니까 그에 필요해지는 그 소수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야. 그럼 과연 그 필요해지는 소수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여러 사람들 중에서 필요해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대체로 좀 바람직한 직업군들을 말하는 거겠지. 필요해질 거니까. 수학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있잖아. 일반 사람들이 수학이 필요하진 않잖아. 너 이거 뭐 계산해야 될 것 같으면 계산기 쓰면 그만인 거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이론적 기초를 만들거나 뭔가를 이제 개발해내거나 이런 쪽으로 가는 사람들일 거라지. 그러니까는 이런 물질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앞으로 이런 물질을 쓸 일이 없어. 내가 굳이 이런 걸 알아야 되나? 다시 얘기하지만 너가 이런 물질을 쓴다 안 쓴다를 사실 너가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 안 그런가? 너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주변의 환경이 결정하게 돼서 난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 거지. 자, 그래서 이런 산성 물질들은 흔하게 쓰여. 흔하게. 학교에서는 흔하게 쓰진 않겠지. 그런데 일반 사회에서는 흔하게 쓰여. 그냥 작은 공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뭔가 의약품을 만드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의약품 만드는 데서만 이런 걸 쓸까? 그렇진 않지. 화학 제조 공정 여러 가지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데서는 당연히 쓰이는 거야. 그리고 이런 산성 물질은 특히 많이 쓰이는 것들이 어디냐? 반도체 만들 때 쓰거든.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런 쪽으로 가서 이런 것과 관련 있는 직업군에 속하게 되면은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런 물질들인 거지. 그리고 내가 그런 걸 안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런 물질들에 대해서 내가 기초적인 걸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는 좀 다르다.
확실히 삶의 질이 좀 달라져. 그럼 왜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뭐가 달라지느냐? 자, 우리가 이런 강한 산들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많이 다룰 일은 없지만 그 오른쪽에 보면은 약한 산들이 나와. 여기 아세트산, 탄산, 폼산 하는 거 나오지. 자, 여기 보면은 아세트산 뭐냐? 이게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식초에 아세트산이 들어있어. 거기도 나와 있다. 어느 정도 농도인지 3에서 6% 정도라고 나와 있거든. 이런 것처럼 아세트산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식초에 쓰이는 물질이네라는 건데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아세트산을 우리가 식초에 쓰는 거는 어떤 음식의 풍미를 높이기 위해서 또는 때에 따라서는 식초 같은 산성물질을 이용해서 뭘 만들지? 장기 보존이 가능한 조림 음식 같은 거 만들잖아. 그제 초절임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만들 때 사용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한다. 왜 그런 사용을 하느냐? 산성물질이라서 그런 거야. 내가 염산으로 오이장아찌 같은 걸 만들 수는 없잖아.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빙초산이라는 것도 나와. 이 빙초산도 마찬가지로 마트에서 팔아. 근데 얘는 아세트산 농도가 매우 높은 물질이야. 그럼 마트에서 그러면 식초 그냥 사면 되는데 빙초산을 뭐 하려고 사느냐? 요게 식당 같은 데서 만약에 반찬을 만든다. 그러면은 초절임, 그러니까 식초로 절여서 만드는 반찬들이 꽤 있거든. 근데 식당에서 그런 걸 만들려고 하면 뭐 한 통 이렇게 만들겠냐? 그렇게 만들진 않겠지. 대량으로 만들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때 들어가는 식초 양이 어마어마해. 그러면은 이거를 감당이 되냐? 안 되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식당 같은 데서 뭔가 이렇게 식초를 대량으로 써야 될 때 이런 빙초산을 사다가 물에 희석시켜서 쓰는 거야. 그래서 얘를 이제 식초와 비슷하게 하려면 3에서 6%라고 나와 있잖아. 내가 식초가 아세트산 농도가 3에서 6%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내가 빙초산을 사서 있잖아. 내가 식당에서 일한다 하더라도 빙초산을 사서 물과 몇 대 몇 비로 섞으면 이 정도 되는지는 이제 그때서는 이제 좀 필요해지겠지. 때에 따라서는 뭐 그냥 유튜브나 네이버 검색을 통해 가지고 알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걸 갖다가 알고 있으면 내가 손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집에서도 쓸 수 있잖아. 그 다음에 탄산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를 물에 녹였다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탄산음료 특히 있잖아. 탄산수 이런 거 알지? 탄산수 먹어본 애들 있어. 탄산수 맛이 어떻대? 약간 쓴맛이 나. 그럼 왜? 그럼 염기성인가? 그럴 리가 없어. 탄산수는 산성이야. 근데 왜 신맛이 안 나고 쓴맛이 나느냐? 다른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았을 때 생성되는 탄산이라고 부르는 게 너무 적어. 농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신맛조차 못 느끼는 거야 그냥. 폼산, 개미산이거든 다른 말로. 근데 이거는 모기도 우리가 모기한테 물리면 갈잖아. 모기도 폼산 써. 근데 이 폼산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얘가 열에 좀 약해. 자, 그래서 우리가 모기 물렸을 때 너가 있잖아. 모기 물렸을 때 모기 물린 부위를 우리가 샤워하면서 모기 물린 부위가 같이 씻기잖아. 그러면 가려움이 덜해. 왜 가려움이 덜할까? 아까 얘기했잖아. 모기가 뭘 쓴다고? 폼산 쓴다 그랬지. 근데 이게 산성물질이잖아. 내가 샤워하는 과정에서 쓰는 여러 가지 바디워시 이런 것들은 액성이 뭘까? 염기성. 약한 염기성이거든. 그래야지 내가 각질 같은 걸 녹여낼 수 있어서 그래. 나중에 연기할 때 나올 텐데.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모기 물린 부위를 샤워하고 나면 안 가려운 거지. 거기다가 좀 전에 내가 뭐라 그래? 열에 약하다 그랬지. 그러면 모기 물린 부위에 우리 차 우려낼 때 보통 물을 끓이는데 그때 우리가 정수기 같은 데서 뜨거운 물 받으면 몇 도씨쯤 될까? 그냥 정수기, 일반 정수기에서 80도, 90도. 아, 그 정도 안 된다. 70에서 80도씨 사이가 돼. 그러면 이 정도 온도로 물이 나오게끔 돼 있거든. 대신에 저기 편의점 같은 데서 쓰는 정수기 있잖아. 얘는 98도씨 이 정도 돼서 물이 나오게끔 돼 있어. 왜냐하면 편의점은 뭘 해야 되니까? 컵라면 먹는 사람들 있잖아. 뜨거운 물이 필요하거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나오는데 집에서 쓰는 정수기는 보통 70에서 80도씨 사이에서만 나와. 그러면 그거보다 더 뜨겁게 해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게 온도를 안 재봐도 70에서 80도씨 사이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너가 있잖아 편의점에서 물 받아가지고 컵라면을 이제 익히려면 거기 적힌 대로 한 3분에서 4분이면 익잖아. 근데 집에서 하려고 그러면 생각보다 시간이 느려. 집에서 컵라면 물 부어 놓으면 그 왜 그러냐면 온도가 낮으니까. 그러면 왜 그렇게 온도가 낮게 나오느냐면 차 끓이는데 차는 그 정도 온도면 충분하거든. 거기다가 더 높은 온도로 만들어 놓으면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을 해. 너가 이제 뜨거운 물 붓다가 뜨거운 물이 손이라도 넘치면 어떻게 돼? 화상. 화상을 입을 수도 있거든. 너무 뜨거우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주의를 하는 거야. 특히 정수기가 있을 경우에 어떤 애들, 너 같은 경우에는 손만 조금 대고 말 수도 있잖아. 근데 어린 애기들은 괜히 잘못 눌렀다가 뜨거운 물이 쏟아지면 어디에다? 얼굴 같은 데 닿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문제가 되니까 너무 뜨겁게는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정도 물 있잖아. 그 정도 차, 그러니까 뭐 녹차 티백 정도 우려내는 그 정도 이제 양의 이 금속으로 된 우리 그 차 스푼 있잖아. 그걸 갖다가 조금 담궈놨다가 그거를 이 모기 불리는데 살짝 대면 처음에는 약간 뜨거울 수 있거든. 그래서 뭐 너무 오랫동안 대고 있을 필요는 없고 살짝 대주면 얘가 열에 약해가지고 열에 닿으면 파괴가 되고요. 그러니까는 가려움이 좀 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는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 우리가 과학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말로 설명해 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흔하게 접할 수 있는 현상들인데 말로 설명해 놓으면 어렵다고 느끼는 거야. 물리 시간에 전기 같은 거 배우잖아, 그지? 이 전기 배울 때도 마찬가지야. 너 혹시 직렬, 병렬 이런 거 배웠나? 네. 배웠지? 자, 그러면 우리가 멀티탭 같은 데다가 뭘 많이 꽂아놓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럼 왜 그래? 너 멀티탭 집에 흔하게 있잖아. 멀티탭에다가 전자기기를 여러 개 꽂아놓으면 곤란한 상황들이 많이 생긴다. 막 여러 개 꽂아놓지 말라고. 근데 그걸 여러 개 꽂아놓고 나오는 물건이긴 한데 너무 대량으로 꽂아놓으면 문제가 생기거든. 그거 왜 생겨? 너 저기 배웠잖아. 너무 많이 전기가 들어와서. 너 병렬 연결 배웠지? 병렬 연결의 특징이 뭐대? 기억나? 기억이 안 나? 병렬 연결의 특징이 뭐지? 전기가 분산을. 아니요, 분산하면 돼. 무슨 소리야? 그런 거 아니다. 자, 봐. 내가 여기서 배우든 학교에서 배우든 뭔가를 배우잖아. 그게 일상생활에 쓰인다고. 멀티탭에다가 전기 코드를 여러 개를 막 꽂아서 써. 그럼 뭐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집의 전기는 병렬로 연결이 돼 있어. 그럼 왜 병렬로 연결했느냐? 전기 기구들이 전부 다 같은 전압을 쓰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병렬로 연결이 돼 있거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병렬로 여러 개를 연결하면 뭐가 작아져. 뭐가 작아질까? 전체 저항이 작아져. 그러면 이거 수업 시간에 다 배운다. 병렬로 연결하면 특징이 모두 같은 전압이 걸리는데 병렬로 연결할수록 전체 저항은 작아져서 전류값이 커져. 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 흐르는 전류가 많아지게 되면, 자, 우리 너가 전력도 배웠나? 전력. 전기 배울 때 전력도 같이 배우는데 기억 안 나? 전기 에너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아니면은 방금 배울 텐데. 물리책 있잖아. 전기할 때 분명히 전력 나오거든. 그래가지고 뭐 전력에 다니는 와트다 이러면서 배웠나 싶은데 안 배웠나지? 아직까지 안 나왔어. 화장까지 했어? 아니 그럼 전기 아직 안 배웠겠네 그러면. 전기 아까 배웠다고 했는데. 학교에서 1학년 때 중력 정렬이 나오는 거야. 6학년 때. 그래? 그러면 병렬 연결을 그러면 아직 안 배웠다는 거네. 중학교 내용으로는. 나중에 배울 거야. 병렬 연결의 특징은 같은 전압이 다 걸려. 같은 전압이 생겨가지고 우리 집은 콘센트에 아무데나 꽂아도 다 220V야. 그래가지고 어디 꽂아나 마찬가지로 있잖아. 220V라는 전압이 생기니까
전기기구를 여기다 꽂아도 되고 저기다 꽂아도 되고 그렇거든. 그런데 멀티탭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전기기구를 여러 개 꽂아버리잖아. 그러면은 전체 저항이 작아져서 많은 전류가 흐르면 이거를 멀티탭이 견뎌주면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못 견디는 멀티탭들이 있어. 그러니까는 자기가 원래 어디까지만 견딜 수 있는데 이걸 여러 개 꽂아버려 가지고 그거보다 더 많은 전류가 흐르면 불이 나. 그래서 집에서 불이 나는 원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전기 누전이나 합선이야. 이런 것들 때문에 불이 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런 내용들을 이제 배워.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겠네라는 걸 갖다가 이해를 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지금 그거는 이제 물리 내용이지만 화학 내용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앞에서 했던 뭐 질량 보존 법칙 당연히 어디 쓰는데 뭐 내가 그런 걸 쓸 때가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해봐. 질량 보존 법칙은 내가 가방에다가 책 하나 더 넣으면 책 가방의 무게가 책의 질량만큼 늘어나는 거지. 그지? 그럼 이걸 내가 어디다가 쓰느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간단하게 이 학교에 보면 어떤 애들이냐면 이 도대체 얘는 어떻게 걸어 다니지 싶은 도시 같은 애들이 있어. 어느 학년이나 어느 학교나 있어. 있지? 딱 생각나는 애 있잖아. 안 그런가? 걔가 왜 살이 쪘을까? 걔가 왜 살이 쪘지? 많이 먹었어. 많이 먹었어. 많이 먹으니까. 걔랑 나랑 똑같이 먹는데 걔는 살이 찌고 나는 안 쪄. 그럴 리가 없어.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쪄.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숨만 쉬어도 살이 쪄 하는 애가 있어. 걔는 숨 쉬면서 뭔가를 쳐먹은 거야. 안 그러냐? 그러면은 그런 데서 내가 갑자기 그 얘기 왜 한다? 살이 왜 쪘다? 질량 보존 법칙. 내 몸 안으로 뭐를 대량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내 몸에서 뭐 했다? 그 중에 일부를 흡수를 해서 저장하거든. 그러니까 질량이 늘어나는 거야. 그렇다면 내가 내 몸의 질량을 줄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들어가는 질량의 양을 줄여야 돼. 당연한 거잖아. 그걸 우리가 식이요법이라고 부르지. 먹는 양을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축적돼 있던 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소모시켜야 되지. 그지? 소모시켜야 돼. 그럼 소모시키려면 뭐 해야 돼? 뭐 운동을 하든 뭘 하든 있잖아. 에너지를 쓰는 뭔가를 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살이 많이 찐 사람들은 뭐 해야 된다? 이제 식단 조절하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살찐 애들이 그 두 가지를 할까? 안 해. 그러니까는 걔네들한테는 그냥 질량 보존 법칙이 그대로 성립을 해가지고 뭔 일이 일어난다? 계속 질량이 늘어나는 거야. 부피가 팽창하고 질량이 늘어나고. 그럼 왜 그렇게 만드느냐 하는 건데 학교에 가면 뭐라고 불려? 걔네들이 학교에 가면은 주변에서 있잖아. 대놓고 얘기는 안 하더라도 뭐라고 부를 거잖아. 뭐라고 불러? 기본적으로 돼지라고 부를 거잖아. 그럼 그 얘기를 들었어. 그럼 스트레스 받겠지. 그럼 집에 가면 뭐해? 또 먹어. 그래서 질량이 더 늘어나네. 그러면 또 돼지라는 소리를 또 들어. 또 먹어. 이걸 반복하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내가 질량 보존 법칙이라는 걸 내가 배웠어. 그러면 이런 다이어트가 필요한 또는 다이어트를 꼭 해야 되는 그런 애들이 있다면 질량 보존 법칙을 얘기를 하면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느 순간부터 많이 먹기 시작해가지고 살이 쪄. 그러면 뭘 생각하면 된다? 질량 보존 법칙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안 쓰일 것 같지만 쓰이는 거지. 주변에서 뭔가 일어나는 일들. 앙금, 우리가 예전에 앙금 같은 것도 배웠잖아. 그러니까 앙금 이런 걸 내가 도대체 언제 써?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야. 앙금이 너가 집에 있잖아. 수도꼭지. 내가 세면대 수도꼭지 있지. 그 다음에 우리 욕실에 보면 유리로 나눠진 파티션 같은 게 있는 집들이 많아. 그지?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물 튀잖아. 물 튀고 나면 거기 뭐 생기대?
한번 생각을 해봐. 수도꼭지 이런 데 있잖아. 거기에 물이 자주 튀잖아. 어쩔 수 없이.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변하대? 물때 허옇게 뭔가 변하지. 근데 그거 잘 지워지더나? 안 지워져. 저 잘 안 지워진다 그거. 왜 그게 생겼을까? 그게 왜 생겼지? 내가 맨날 씻고 양치하고 샤워하는 물은 투명하고 깨끗해 보이잖아. 근데 그게 좀 튀었다고 왜 그게 왜 생겼대? 응? 생각을 해봐. 그게 왜 생기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지? 아 닦기 힘드네. 씨, 엄마가 화장실 청소하라고 그랬는데 씨, 그러면서 속으로 쌍용방 다니면서 그냥 뭐 대충 닦고 있는 거잖아. 보통은 안 해. 너는 안 해. 그러면 그걸 갖다가 내가 지울 거야. 그럼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울 수 있느냐 하는 건데 가장 먼저 쓰는 거는 아무래도 있잖아. 세제겠지. 세제를 써가지고 지우겠지. 그런데도 잘 안 지워져 생각보다. 그러면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건데 자 그럼 그걸 왜 생겼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 물이 튀었는데 물이 마르면서 하얀색 얼룩 같은 게 생겼어. 처음에 지우면 그나마 좀 지워져. 근데 시간이 지나버리면 이게 점점 딱딱해져. 그럼 왜 이게 딱딱해졌을까 하는 건데 얘가 사실 앙금이야. 우리가 배우는 앙금이야. 그럼 어떤 종류의 앙금이냐? 너가 그 흐옇게 변한 거 있잖아. 색깔이 흰색이지. 그지? 우리가 배운 앙금들 중에 흰색이 앉았던 녀석이 염화은, 탄산칼슘, 탄산바륨 이런 것들이 흰색이야. 그러면 물속에 은이 있었나? 그럴 일은 없어. 그러면은 물속에 그럼 뭐가 있었다는 거냐면은 바로 칼슘 이온이 우리 수돗물에 있다. 너가 생수 같은 거 있지? 생수 같은 것들 보면은 라벨 붙어 있는데 요즘은 이제 그 라벨을 다 떼야 되니까 귀찮다고 라벨 없는 것도 나오잖아. 근데 이 생수에 붙어 있는 라벨을 보면 분명히 그냥 난 그 물이면 있잖아. 물만 100% 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잘 보면 거기에 칼슘 이온 적혀가 있어. 생수는 어떻게 한 거다? 땅 속에 있는 흐르는 물을 강제로 이제 펌프를 끌어올려가지고 물통에 담아온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검사해가지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지 먹을 수 없는지를 판단한 다음에 이거는 사람이 마셔도 괜찮다라고 하면은 그걸 퍼올려가지고 그냥 통에다 담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는 있잖아 당연히 금속 이온들이 들어있는 거지. 그래서 소량의 칼슘 이온, 때에 따라서는 철이온 같은 게 들어있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런 칼슘 이온들이 있어. 근데 내가 수돗물에도 당연히 들어있거든. 그게 어쩔 수 없다. 그게 수돗물은 뭘로 만드느냐면은 강물로 만들어. 강물은 어디서 흘러오는데 계곡이나 산 이런 데서 있잖아. 물이 흘러서 모이는 곳이잖아. 그러면은 당연히 있잖아 그 용액 속에는 물 속에는 다량의 이온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어. 그보다 더 많은 양의 이온이 들어있는 게 뭐냐? 바닷물인 거야. 그러면은 강물, 하천물은 당연히 있거든. 그걸 갖다가 끌어당겨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마실 수 있게끔 정화시킨 게 수돗물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런 이온들까지도 싹 다 제거가 되느냐? 제거가 안 돼.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수도를 통해서 들어온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수도관을 통해서 이제 쭉 따라올 때는 괜찮아. 얘가 공기랑 접촉할 일이 없거든 사실은. 그런데 내가 이제 그걸 사용하는 과정에서 욕실에서 샤워도 하고 양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 그러면 그게 주변으로 물이 막 튈 거야. 튀고 나면 거기 있던 소량의 칼슘 이온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로 반응하는 거야. 그래서 뭐가 생기냐? 탄산칼슘이라는 앙금이 만들어져. 그래가지고 허연 때로 이제 점점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제거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는 건데 바로 탄산칼슘은 특징이 우리 바로 여기 나온다. 132페이지 오른쪽 위에 봐봐. 이거 달걀 껍데기 산성물질과 반응하는 거 나오지. 그때 화학 반응식도 하나 적었을 거야. 탄산칼슘 제거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염산. 산성물질이 필요한 거야. 염산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산성물질인 거지. 그러면 그걸 손쉽게 제거하고 싶다 그러면 뭐 쓰면 돼? 집에서 흔하게 쓰는 산성물질 식초 쓰면 돼. 그래가지고 식초를 이번에 식초를 또 그냥 쓰면은 식초가 냄새가 시큼한 냄새들이 많이 나다 보니까 이걸 또 물에다가 좀 희석시켜가지고 우리가 그 분무기 있잖아 칙칙 뿌리는 거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칙칙 뿌려서 좀 닦으면 생각보다 잘 닦여. 그래서 내가 그런 걸 갖다가 원인을 알고 있으면 뭘 쓸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야. 거기다가 우리가 산염기하고 있잖아. 산염기하고 있는데 이런 식초하고 혹시 너 베이킹소다 예전에 얘기했다. 베이킹소다가 주성분이 뭐더라? 기억 안 나? 베이킹소다 우리 앞단원에 제일 초반에 있었어. 한번 봐봐.
아니 아까 이뭘 제일 앞단원이 바로 앞단원이야. 바로 앞단원에 제일 초반에 뭐 했는지 한번 봐봐 빨리. 초반쯤에 탄산수소 나트륨 나오는 거 마차 잡아 빨리. 어디 있대? 너 도대체 어디는 바로 앞단원이라고. 아니 중국인이야. 한글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중국이면 외국인이면 솔직하게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 내가 그래야지 내가 이해를 좀 할 수 있거든. 아니 거기 말고 그 바로 그 다음 장 있잖아. 내가 초반이랬지. 제일 앞에라고 거기에 다음 장. 진짜 답답하네 진짜. 거기 뭐 나오는지 한번. 너 도대체 어디 얘 페이지 한번 봐봐. 어디 페이지? 내가 앞단원이라고 했잖아. 앞단원이면 우리가 이제 제일 초반 부분에 물리변화, 화학변화 하면서 뭐 이제 화합분해, 치환 이런 것들 했단 말이야. 그 뒤에 이제 법칙들이 나오는 단원이었단 말이야. 그때 여기서 뭘 했었냐면은 저거 민지 몰라. 미치겠어. 자 거기 분해 반응 중에 뭐가 나와? 봐봐 빨리. 나와 있잖아. 거기 탄산수소 나트륨 나와 있잖아. 내가 그거 뭐라 대 그게 집에서 쓰는 뭐라고? 베이킹소다의 주성분이 뭐라고? 탄산수소 나트륨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네. 탄산수소 나트륨의 액성이 뭔지도 그때 잠깐 얘기를 했어. 당연히 기억 안 나겠지. 당연히 기억할 리가 없어. 세제로 쓰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 얘가 액성이 뭐기 때문에 약한 염기성이다 이랬냐? 약한 염기성 물질이란 말이야. 자 그런데 산성 물질과 염기성 물질은 서로 반응을 해. 그러면서 열도 발생하고 물이 생기고 기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거든. 자 그래서 탄산수소 나트륨을 세제로 쓰는 경우들은 사실은 약한 염기성이라서 쓰긴 하는데 이게 가끔씩 어떤 게 이 유튜브나 네이버에 나오기도 하느냐면 식초하고 탄산수소 나트륨을 섞어서 쓰면 효과가 더 좋다라는 말이 나와. 그러면 이게 실제로 그런가 하는 건데 미친 짓이다 알겠지? 이런 걸 갖다가 따라하는 바보 같은 것들이 있는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만약에 분무기에다가 탄산수소 나트륨을 넣고 식초를 넣어서 뚜껑을 닫잖아. 이 상태에서 약간의 흔들림만 있어도 있잖아. 얘 두 개가 반응을 하고 결국 그 분무기는 터져. 그럼 이해가 안 되면 집에서 해봐도 된다. 집에 분무기 많다. 터져. 그럼 왜 터지냐? 이게 식초랑 탄산수소 나트륨은 탄산수소 나트륨은 뭐라고? 약염기성 물질이고 식초도 약산성 물질이잖아. 근데 그 두 개가 반응을 해.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산화탄소 기체도 생기고 열도 발생하고 이러거든. 그러면서 그 분무기가 압력을 못 견디면 펑 하고 터져버려요. 그러면은 이런 걸 뭐 하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섞으라고 올려놨느냐 하는 건데 등신들이라서 그래. 그걸 또 믿고 따라하는 사람도 같은 등신인 거야. 내가 만약에 산염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였다면 두 개를 섞는 등신짓은 안 할 거거든. 그런데 모르니까 섞는 거야. 잘 모르겠으면 다시 얘기하지만 집에 탄산수소 나트륨 있는 집들 많거든. 세제로 쓰든 뭘 하든 있잖아. 있다. 없는 경우들이 잘 없더라고. 만약에 없다 그러면 사실 저기 마트 가면 탄산수소 나트륨 여기 하얀색 봉지 드는 거 있잖아. 얼마 안에. 식초는 어느 집에나 다 있잖아. 그래서 그 분무기에다가 넣지 말고 싱크대 같은 데다가 컵 하나 작은 거 넣고 있잖아. 탄산수소 나트륨 하얀색 가루 넣고 식초 살짝 부어봐봐.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얀색 거품이 생기면서 확 하고 올라와. 요거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알고 있냐 모르느냐는 나중에 생활하는데 얼마나 불편함을 겪느냐 아니면은 그렇지 않느냐 이런 걸 갖다가 좀 좌우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배우고 있는 내용들이 쓸모가 없다라는 생각은 그냥 적고 있잖아. 상당수 내가 필요한 내용들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접근하는 거야. 수학이든 영어든 국어든 상관없어. 접근하는 거지.
자, 하여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산성 물질들 한번 쭉 다뤄봤어. 자, 그래서 133페이지 요 한 페이지는 숙제 넣어주면 돼. 오늘 시간이 다 됐어. 여기까지만 할 거야. 그막 유튜브에 막 있잖아 막 탄산 같은 거 뭐 옛날에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진짜 터져. 약간 당연히 터지지. 아니 다행인데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 사이다 엄청 많이 흔들면 툭툭 밀면 막 피시 막 오면 약간 그런 느낌. 내가 보여줘. 한국에서 말하면 여기다가 사이다를 부은 다음에 겁나 아니 흔든 다음에 내가 진짜 연다 보여줄게. 가지고 야 내가 진짜 보여줄게. 레알로 있어? 아 진짜 레알로 내가 이거 보고 했거든. 진짜 했어. 아 진짜 레알로. 내가 유튜브 보고 했단 말이야. 근데 내가 동영상 안 찍었는데 기다려. 아, 하나 재밌을 것 같긴 해. 아 뭐라 써야 돼 사이다 뭐. 아, 카카오. 한번 넣어서 터트려 봐야 되겠다. 사이다 콜라 같은데. 그 보라 색깔 적어도 야외에 있어. 뭔가 흔든 거랑 비슷하니까. 사이다 열심히 갖고 있어. 근데 이거 뭐라고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아 이거 아닌데 이런 거 아닌데 그냥 음료수로 타면 이런 여기 거 치면 되잖아. 아닌데 아니 근데 음료수로 타면 여기 치면 되잖아. 아니 그러면 멘토스 넣고. 맞아 그런 게 나와 그런 게 나와 아니. 그런 연습 뭔가 학교 과학 시간에 봤던 것 같은데. 나 근데 6학년 과학이 기억이 잘 안 나. 아 이거 아니란 말이야 이런 거 아니었어 진짜 있었나 아 진짜 보여줘야 되는데 필요 없어. 그냥 쌤이 다 얘기하시면 돼. 아니 근데 진짜 재밌는 거예요 뭐였을까 이름을 기억해보자 아 이거 이 안 식초 이게 베이킹소다를 물에 녹인 거야 나중에 이것도 좀 이렇게 돼 아니 진짜 야 우리 방학 7월 20 며칠이지? 못 올라가죠 근데 방학 한 달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야 한 달 안 돼. 탄산 안 돼. 야 근데 너 진짜 시험이 엄청 많잖아. 어, 찾았다. 이게 아까 전에 그거 아니었어? 이런 느낌. 너 진짜 그거 나왔어? 근데 된다 이게 이게 나왔겠다. 이게 떠가지고 내가 계속 한동안 이게 계속 떴거든. 응. 세봤어. 이게 안에 있는 게 뭔데? 안에 있는 게 식초랑 그 식용색소 같은 거고 바깥에 있는 틈나서 물이 베이킹소다를 물에 녹인 거야. 신기하다. 이렇게 됐거든. 근데 내가 해봤다고 내가 이걸 집에서 혼자 궁금해가지고 이거 있잖아. 아 이걸 집에서 했다고? 어. 아 터졌어. 내가 이거 안에 있는 걸 있잖아. 그 알고 뭐야? 있어. 그 비닐 장갑 안에다 식초 넣어가지고 알고 있어, 이렇게 알고 있어. 테이프 붙여가지고 이렇게 다 넣어놓지 하고 해봤다고 내가. 재밌었대. 아니야 세상에서 가장 내용이 슬픈 책이 내가 이거 그러니까 해봤지. 받아서 겁나 힘들게 해가지고 고래를 잡았는데 그 엄청나게 큰 걸 잡았는데 오는 길에 상어가 다 먹어버려서 유리만 내가 너무 궁금하지만 진짜 너무 투머치게 그잖아. 아 이름이 진짜 에반데? 아니 에바야. 아니 진짜로 그래서 니들이 더 잘 치잖아. 에반데? 야 그건 진짜 아니다. 야, 얘가 잘 치지. 너 맨날 1등이었어. 늘 저래. 넌 인생 승리하잖아. 나도 1등 나의 목표 뒤에서 2등하기. 뒤에서 2등이었어. 아 근데 여기 이 무덤에서는 뒤에서 1등해도 저기에서는 꽤 그쵸. 잘하는 편. 네, 여기서 꼴등해서 저기서는 여기서 가운데 가운데. 있는 애. 아니 가운데보다도 높아. 맞아.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얼굴색이 창백하냐? 어? 추워서. 추워서 맞아. 추워. 근데 저 살짝 깜빡이네. 야 너가 좀 야, 근데 저거 다 이게 그거는 씨. 저거 이거 있어. 아니야, 근데 더 나들은 못 보는 거. 아니 난 추워. 아
잠시만 자리를 아, 비웠는데 나 노래 부르니까 진짜. 야, 노래 부르니까. 부르면서 선생님이 못해도 자리 때리고 그래. 아나 그래 그래 나 노래 불렀어? 불렀거든. 아니 부른다고. 야, 내일 불렀거든. 우리는 오늘 시간 없어서 내일 봐. 근데 내가 첫 번째로 했었는데 첫 번째로 불렀거든. 근데 겁나 못했단 말이야. 야, 진짜로. 신진을 불렀어. 진짜로 어떻게 하냐면 아 이렇게 다 노래 불렀어. 불렀어?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이 개소리 잘했대. 아, 부르면 날면 알려줘. 내 시간 아니야. 아니야. 아, 진짜 부를까? 예, 아, 부르고 싶긴 한데 너무 좀 풀려. 못해도 노래 부르면 그거 한 줄 써듯이 음악 감각이 뛰어난 이거나 써달라고 했잖아 쌤이. 아니 근데 우리 반들 너무 못해가지고 불러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애들인데 내 노래를 안 부르는데 그냥 그런 사람 많아서 그냥 부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 오히려 쌤 용기 있다고 한 줄 써주시. 그니까. 근데 있잖아 쪽팔린다. 그래 나 음치는 아 아니잖아. 근데 야야야 영상이 나 하다가 너무 못하면은 선생님이 하다가 너무 못해서 그냥 선생님 노래 부르지 말고 셀레나 쳐볼래 할 수도 있어. 진짜 못하면 그럴 수도 있어. 아니 나는 꽤 잘해 나. 그러면 그럼 부르면 하지만 쌀려 쌀려서 진짜 갑자기. 근데 애들 나 나도 애들이 부산 그리고 나오는데 우리 반에 윤찬이가 윤찬이 불렀는데 픽살이 났어. 우리 반에 픽살이 난 애들 많아. 그렇게 불러. 나 웃긴 게 있잖아. 아니 너 지금은 잘 부르는 있잖아. 나 웃긴 게도 어이가 없는 게 애들이랑 할 때 혼자서 얘네들 한 2명, 3명 정도 모여가지고 겁나 시끄럽게 노래 부르면서 왜 앞에 나가서 못하겠다는 거야. 우리 시끄러워. 봐봐 내가 하려고 하는데 너가 이쪽 부분을 부르는 거네. 난 이쪽 부분 하고 있어. 그럼 자연스럽게 이쪽을 하게 돼. 아니 너 그렇게 안 불러. 그렇게 하면 안 돼. 엄청 크게 하잖아. 아니 진짜 어떻게 했냐면 너의 그래서 다시 할게요. 너의 다시 할게요. 이렇게 했거든. 그랬는데 막 애들 나 많이 했긴 해. 진짜 많이 했긴 해. 맛있어. 진짜 야 우리 반 애들보다 낫지. 근데 우리 반 애들보다 얘 김재희 기억나? 아 김재희 야 김재희 튜닝 다 돼 있는데 튜닝을 이상하게 이상하게 했어. 하고 일부러. 일부러 바꿔가지고 저 튜닝이 잘못돼가지고 못했어요. 그거 있어. 아니 근데 쌀 마지막 신장. 안녕. 이거는 준영이가 없어요. 선생님 그래서 목요일 날 시험이에요. 화요일 날 시험이에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나이스. 야 화요일. 화요일. 화요일 해야지. 아, 준현이 안 왔나? 네. 네. 어디 갔지? 목요일에 친다고 여기 말해주시면 안 돼요? 약간 편집. 악마다. 야야 내가 내일 다음 주 화요일 날 준비. 목요일에 친다고 말해주세요. 저희는 악마다. 사탄이다. 일찍 사탕이에요. 자, 이제 오늘 단어 마무리를 보고 사과는 숨이다. 저 단원 마무리 했지 않아요? 아니 아직 안 그 했어요. 소리 한 번 더 설명. 아, 네, 소리 한 번. 17쪽부터 소리 다 했지? 다 했는데 선생님 한 번 더 해주신다고. 자, 소리 17페이지, 17페이지. 아니 누구 목요일 날 화학 시험 친다며? 네? 저희 아닌데요. 아 아니야? 아 아니구나 다른 반이구나. 다행이다. 헷갈려. 우리 반. 화학은 괜찮아? 네, 아니. 안 어려워? 지금 어디 하고 있지? 그 산소하고 산. 한가야 이게. 저 산. 야너 괜찮아? 안 괜찮아? 나 근데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은 잘 나 모르겠어. 지금도 안 괜찮은데. 직각은 아, 그래. 네가 또 하다. 17페이지 7번에 1번 집에 보면 기억나. 8번에 왼쪽 9번에 1번이 기억 디글리엘 2번이 미음 그냥 뭐지? 10번은 XO 11번은 순서대로 라, 나, 가 뒤에 10번부터지? 페이지 19페이지에 10번 10번에 4번 11번에 3번 12번에 2번 13번에 5번 14번에 2번 그러니까 14번이 어렵거든? 이거 뭐
15번도 그렇지 2번 16번에 4번 17번에 5번 18번에 3번 19번에 4번 20번에 3번 21번에 4번 22번에 1번 23번에 5번 24번에 3번 25번에 3번 26번에 5번 저 14번이요. 저 24번. 나도 24번. 나도 24번 틀렸는데. 24번에 3번 일단 14, 15 전에 다른 거 먼저 하고 14, 15 할게요. 24번에 가장 큰 소리 그 크기가 크다. 이건 뭐지? 진폭이 큰 거 따지는 거지, 그렇지? 맞지? 큰 소리는 진폭을 얘기하는 거고 높다 낮다는 진동수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진폭이 제일 큰 건 뭐지? 나 제일 위로 올라가고 제일 밑으로 내려. 진폭 나가 진폭이 큰 거고. 그러니까 가장 큰 소리는 나고 진동수가 제일 큰 게 가장 높은 소리야. 그럼 뭐지? 1초당 진동하는 횟수가 제일 큰 거, 제일 많은 거. 라지 라. 그치? 그러니까 가는 한 둘 셋 넷, 나도 한 둘 셋 넷, 나도 한 둘 셋 넷 했는데 라는 한 8개 되는 거야. 그래서 진동하는 횟수가 제일 많은 게 라. 그래서 답이 3번. 됐니? 그 다음 없으면 14번? 네. 자 14번. 이게 이제 학교 내신에는 안 나와. 14, 15는 이제 학교 내신에는 안 나오는 거야. 자, 이게 14번에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물결파라는 게 있어. 물결파를 하는데 여기 유리판이 들어간 거야. 여기만. 그러면 그렇지. 여기 옆으로 보면 옆에서 보면 요 부분만 뭐가 유리판이 이렇게 들어갔어. 그렇지. 여기 물이 이렇게 있어. 그치? 그러면 그치? 이게 이렇게 가다가 수심이 얕아지면 속력이 느려지거든. 그럼 파장도 짧아져요. 이런 거. 그러면 이거를 파동으로 이렇게 그치? 이렇게 위에서 바라봤을 때 색깔이 흰색 부분이 볼록 요 부분이 흰색 그치? 흰색 여기가 약간 어둡게 나오고 이런 거. 그러면 그치? 요게 이렇게 가. 요런 걸 파면이라고 그랬어. 파면. 그러니까 파도라고 생각하면 돼. 파도. 자,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이쪽에 수심이 얕아지면 이 간격이 좁아져야 되거든, 맞지?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파장이야, 파장. 파장. 파장이 좁아져. 그럼 파장이 좁아지게 그려야 되거든. 그러면 파장이 좁아지게 그리려면 이렇게 하면은 이 파장보다 이게 좁아져. 이게 방향으로 따지면 그치 우리가 파동이 굴절을 할 때 파동도 굴절하는데 자 내가 이 빨간색으로 그린 거는 여기는 그치 파면이고 진행 방향으로 그리면 진행 방향은 요 방향이에요. 요 방향 진행 방향이 이렇게 맞지? 이까지 이해되나? 진행 방향이고 파면이랑 우리 그때 내가 와이파이 그릴 때 이렇게 그린 거잖아. 네. 근데 진행 방향은 이거잖아. 기억나? 네. 그럼 둘이 수직이야, 수직. 그래서 우리 수직이야 이렇게. 내가 이거는 진행 방향이다, 진행 방향. 그러면 이 진행 방향이 분명히 속력이 달라지잖아. 그럼 진행 방향이 꺾여야 돼. 속력이 느린 쪽으로 꺾이거든. 그럼 속력이 느린 쪽이 어느 쪽이냐? 속력이 느린 쪽이 이쪽이 속력이 느리잖아. 그러면 이쪽으로 꺾여야 돼. 그럼 얘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꺾여야 돼. 그러면 이거의 수직으로 그림을 그리면, 그렇지? 파도가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거의 수직으로. 그래서 파장이 짧아져. 근데 그래서 답이 몇 번이냐면 2번이고
만약에 3번처럼 그리면 파장이 길어진 거예요. 이거는 더 깊은 곳으로 가야 돼. 3번처럼. 그래서 답이 2번인데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밑에 15번도 마찬가지야. 15번을 보면 파장이 짧아진 거야, 길어진 거야? 짧아진 거야. 그럼 파장이 짧아지면 속력도 느려져. 그치? 속력도 느려져. 그리고 깊이도 얕아져. 각도는 있잖아. 자, 밑에 각도는 진행 방향이 좀 이렇게 돼 있고 진행 방향이 이렇게 있거든. 이렇게 돼. 그러면 이거는 각도가 커진 걸까 작아진 걸까? 요 경계면이 뭐지? 경계면의 수직으로 끈 이거를 우리는 법선이라고 불러. 법선. 그럼 여기가 입사각. 여기는 굴절각이지. 그러면 각도는 뭐지? 줄어든 거야. 그래서 입사각이 굴절보다 크다가 3번이 맞아. 얘들아 썸내면 안 돼. 받아들여. 이제 이 14번, 15번 내용은 이제 중학교 과정이 안 나오고 고등학교 과정으로 올라갔어. 애들이 어려워해가지고 올라갔어. 고등학교 2학년 과정 가야 나와. 수련회 14번 같은 아니 나오겠지. 나는 모른다. 아니 근데 똑같이 내겠지. 아니 똑같이 내도 번호가 달라지잖아. 그럼 모양을 외우자. 아니 그거야. 자, 그다음 그걸 이야기하면 바꾸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럴까?